허키TV 허영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학주 선수의 트레이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얘기는 좀 있었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는 있었는데 결국은 이학주 선수가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 우완 투수인 최하늘 선수와 내년도 신인 3라운드 지명권을 주고 그렇죠. 이학주 선수를 데리고 오는 네. 그런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저희가 이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늦은 감이 좀 많이 가야 되겠죠. 네. 근데 허케TV 구독자님들도 네. 역시 허케하고 이광길 위원님 뭐 일 안 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광길 위원님은 또 이제 수도권에서 이 후배들을 양성하시느라 또 내려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셨는데 하필 이제 목이 너무 네. 많이 쉬셨어요. 지금도 좀 목 상태가 지금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너무 열정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요?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네.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치시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저 혼자 하기에는 또 이제 저의 이제 역량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나을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자가격리 거의 자가격리 해줬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들 듣고 가신다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간 선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최하늘 선수와 3라운드 어떤 선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라운드 지명권인데 최하늘 선수는 일단 롯데에서 아주 그 야심차게 미국 캠프까지 보냈던 그렇죠. 투수 캠프까지 보냈던 선수였고 굉장히 신장이 큰 선수잖아요. 1m 90이 넘는 선수고요.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드라이브인도 갔다 왔었고 롯데에서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은 이학주 선수와 이제 트레이드가 되면서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이학주 선수가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라운드 지명권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트레이드 방식이 바뀌죠? 조금 바뀌죠. 그러니까 전면 드래프트가 되기 때문에 3라운드 지명권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면 2라운드 한 2번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선수를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2번 정도 그렇죠. 세 바퀴를 돌고 33번 정도 뭐 이렇게 전체 순위 선수인데 그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좀 유망주를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유망주를 뺏길 수도 있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선수가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이 돼요. 일단 이학주 선수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 보면 사실 이학주 선수는 저희가 뭐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삼성하고 그래도 1년에 16번은 맞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했던 이학주 선수는 저희가 이제 상대했던 이학주 선수는 사실 이제 타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쉬운 선수였고 수비로 봤을 때도 좀 어이없는 실책이 많이 나와서 사실 롯데를 좀 도와주는 유형의 선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차도 선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롯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김민수 선수라든지 배성우 선수 이 두 선수에게 맡기느냐 또 신인 유망주인 윤동희 선수에게 또 그 자리를 주느냐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마무리 훈련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세 선수 갖고는 1년 시즌을 끌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구단에서 판단을 했고 이학주 선수 얘기는 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를 롯데가 영입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결국 마차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학주 선수가 와야 된다라는 판단을 구단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 시즌에 이학주 선수의 삼성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보면 마차도 선수만큼의 기량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서도 전 경기를 나간 선수도 아니고 그만큼 또 활약을 크게 했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구단 내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출전 기회도 많이 얻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학주 선수가. 그런데 기량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수비나 공격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큰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태까지 이학주 선수가 삼성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성적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차피 마차도 선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도 선수랑 비교를 하게 된다면 마차도 선수보다는 한 수 아래가 아닌가 뭐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학주 선수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아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삼성에서 이제 태도 논란 혹은 또 이제 연습에 또 훈련에 좀 지각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찍혔다라고 좀 봐야 되잖아요. 많이 찍혔죠. 네. 네. 화삼정 감독이 뭐 이해를 해줬으면 이학주 선수를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프로야구는 어떻게 보면 개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규율을 어겨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이학주 선수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롯데 와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뭐 아직까지 롯데 또 뭐 이대호 선수라든지 전준우 선수, 정훈 선수 또 이런 선수들이 또 좀 잘 이제 좀 규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 보이지 않을까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와 삼성의 팀 컬러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팀 분위기도 다른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프로야구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개인적인 위주의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롯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가 롯데에 스며들기만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기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그래도 뭐 일단 미국 야구를 경험을 했고 굉장히 이제 고교 시절부터 촉망받는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2009년도에 미국으로 그렇죠. 또 미국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사실 좀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좀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실망했을 거예요.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죠. 삼성 팬들을 제가 이제 만나보면 이학주 선수가 그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갖고 있는 재능은 굉장히 뛰어난 맞습니다. 선수입니다. 네. 뛰어난 선수인데 그걸 표출을 못했을 뿐이고 삼성에서 표출을 못한 그런 부분을 롯데 와서 표출을 해준다 그러면 분명히 이학주 선수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롯데로서도 굉장히 큰 팀의 전력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량적인 걸로 다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롯데에서 바라는 거는 수비라고 봐야 되겠죠? 수비와 주루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주루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두각을 그렇게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학주 선수가 강한 어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차도 선수만큼 수비폭이 이렇게 넓지는 못하더라도 강한 어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뭐 비슷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에서 전 게임을 나간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뭐 롯데 구단 측에서도 이학주 선수에게 전 게임을 나가달라는 그런 무리한 부탁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처 선수, 김민수 선수라든지 배성우 선수가 그만한 기량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새 선수를 충분히 로테이션을 시켜가면서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마차대 공백을 확실하게 메우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그런 뭐 역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타격적인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떨어지는 공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강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우투 자타인데요. 펀치력이나 파워면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좋은데 공격수 치고는 네. 꽤 괜찮은 편이죠. 굉장히 편인데 이 컨택 능력이 좀 그동안 보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우리나라 투수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삼성이라는 팀이 전력 분석이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주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타격 메커니즘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배운 물론 뭐 마이너리그입니다만 거기서 배운 타격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성과를 좀 못 냈어요. 근데 뭐 좀 달라지겠죠. 달라져야 됩니다. 네. 수비에서는 어쨌든 좀 화려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지만 또 거기와는 반대로 좀 잔실수라든지 조금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좀 멋을 부리려고 하다가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수비는 아주 착실하게 잘하는 선수가 잘하는 겁니다. 마찬 선수의 수비를 보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거든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주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학주 선수는 좀 스타일이 좀 달라요. 수비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고 삼성에서는 좀 롯데 유니폼을
뭐 입었으니까 이제는 좀 이학주 선수 본인 자신이 좀 변신을 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만 33세입니다. 뭐 적은 나이 아니고 사실 롯데에서도 뭐 젊은 선수들 위주로 꾸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단장의 어떤 생각하고는 좀 사실은 상충되는 영입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유격수 자리가 좀 필요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이제 즉시 전력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미래의 선수들을 2명이나 주면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가 좀 해줘야 될 몫이 좀 크지 않나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성민구 단장이 이학주 선수가 미국 갈 때 스카우트를 한 단장이에요. 그런 인연도 있고 글쎄요, 뭐 성민구 단장하고 이학주 선수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배성우 선수나 김민수 선수에게 올 시즌을 초반부터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레이드가 뭐 성공적이냐 그렇지 않으냐는 1년 시즌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적을 보면 나타나는데 일단 뭐 유격수 쪽에 굉장히 큰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이학주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학주 선수도 뭐 팀을 옮겼으니까 네. 이제는 좀 뭐 삼성의 이학주보다는 롯데 이학주 완전히 달라진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예, 뭐 그 나이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있는 그렇죠. 선수니까 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둥지에서 야구를 하는데 이렇게 무너질 선수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믿고 싶습니다. 예.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트레이드를 가장 많이 당한 선수였어요. 전임회라고 해서 별명도 붙죠 했는데 근데 이 늦은 나이 30살이 넘어서 내야수가 특히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학주 선수도 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 롯데가 나의 마지막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롯데가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네. 캠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학주 선수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또 삼성으로 간 최하늘 선수 잘 하기를 바라겠고 모든 선수들 다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